자, 2021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세종국제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fx, 여기 있는 함수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기초문제다, 그렇죠? 뭐 하래요? f의 2를 먼저 구해달래요. 2를 넣어봅시다. 4-4, 0이 나오네요. 그걸 다시 한번 어디다 넣어주세요? g에다가 넣어달라는 얘기네. g 0 넣어보자. 얼마가 나오죠? 답은 1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기본적인 합성함수 문제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다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이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 대신에 이번에는 뭐다? 그냥 합성만 끝 아니고 역함수까지 포함한 문제지. 그때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보다 G합성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하고 있다는 거.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뭐예요? 각각을 인버스로 고치면서 자리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에다가 5를 넣어준다. 이걸 이제 계산을 2번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뭐죠? G의 인버스라는 함수에 5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는 진짜 gx를 보고 g의 인버스라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g의 인버스에 5를 넣으라는 얘기는 g에서 5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아줄래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은 5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 녀석을 한 번 더 f 인버스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줘야 돼? g의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겠다라는 얘기는 g의 인버스 함수를 찾아서 마이너스 4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2번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 합성함수의 값 구하기인데, 2번 문제는 합성함수에서 끝이 아니라 역함수까지 섞여있다는 게 조금 다른 것 뿐이고, 뭐 비슷한 문제였죠.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봅시다. 3번 문제도 똑같아요. 2번과 뭐야? 인버스에다가 7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f에서 7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서 여기서 7이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를 찾아봐야 돼. 근데 여기서 7이 나오려면 x가 얼마? 3이어야 되는데 범위가 벗어나니까 7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3 말고는 7 나오게 하는 게 없는데 3은 넣을 수 없는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x는 얼마예요? 5입니다. 라고 풀어야 되겠죠? 4번 아닙니다.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으로 갑시다. 4번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딱 봐도 x랑 y가 막 분수꼴로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 최대 최소 문제다.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됩니다. 맞죠? 어떤 형태로? 전개해주세요 라는 형태로. 요들이 먼저 전개해주면은 18xy. 요들이 전개를 해주면은 xy분의 2. 그러고 나서 얘네들 전개하면 6, 얘네들 전개하면 6. 6 더하기 6이니까 12까지.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2루트 36보다 크거나 같아요. 26,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12까지 더해주게 되면 24보다 크거나 같아요. 답은 일단 4번과 5번 둘 중 하나네요. 근데 여기서 뭐야? 그때의 조건, 그때를 물어본다는 거는 뭐라 그랬지?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했었고, 내가 풀어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둘이 같다라는 식을 내가 세우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 그쵸? 이걸 대입해서 막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산술기하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 똑같아. 근데 똑같은 거 더해서 얼마 만들었니? 12 만들었잖아. 각각 6입니다 라고 푸는 거죠. 그래서 xy는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답은 4번이 맞겠다.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뒀으면 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면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문제,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을 찾으세요.
자,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 어때요? 필요충분 조건이면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P이다가 성립하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Q도 P의 부분집합이 된다. 즉, 진리집합끼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뭐야? 5번이 바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 5번.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이려면 둘 다 0인 거고요. 얘는 우리 절대부등식에서도 했었고 최근에 자주 했었던 문제입니다.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알았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좀 표현 받았으면 좋겠어. 왜 둘 다 0이야? y제곱을 뜯어주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제곱과 제곱의 합이 0이니까 둘 다 0일 수밖에 없고 y가 0이니까 x도 0이어야지. 이렇게 푸는 문제죠.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까? 이 문제는 10번 문제랑 같이 좀 설명할게. 자, 6번과 10번 같이 갈 겁니다. 이어서. 자, 6번의 풀이를 먼저 옆에 좀 써놓고 갈게요. 여기다 풀게. 6번 문제는 너희들이 f라는 함수를 인버스 y 교점을 찾아보려고 할 때 ynex 대칭을 시켜보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ynex 대칭 시켰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버스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노란색 f랑 빨간색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으려고 할 때 이둘의 교점을 찾고 싶었지만 얘도 같이 만나네? 그래서 우리는 이둘을 교점으로 찾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교점이 일치합니다 를 이용해서 fx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이 녀석의 실근을 찾으러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6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풀어? x제곱 마이너스 2x랑 x가 만나는 걸 찾으러 가. 그래서 넘어가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0이고 x값을 찾아보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정역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3이겠지. 그러면 x좌표가 3일 때 y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교점은 3,3으로 답을 내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9, 4번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렇게만 푼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10번 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고 스타일은 약간 정확하게 푼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참고지 문제를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거든. 많이 물어보고. 여기에 뭐가 보여? 니은. 얘를 그래서 3이라고 해서 개수를 세어볼 때 잘못 푸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거짓입니다. 엥? 방금 그랬잖아.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nx랑 같이 만나니까 f와 ynx의 교점과 일치한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이 문제의 풀이는 틀렸냐? 아니, 이것도 맞아. 맞게 푼 거야. 대신에 너희들이 요 풀이는 지울게. 요것만 남겨놓고 요 녀석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란색 fx를 잘 봐. fx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하는 함수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맞아요. 근데 fx라는 함수가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내가 살짝 과장된 함수를 그려볼게. 요렇게. 그러면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때 ynx를 그려봤다.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쪽 부분의 함수는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거야. 이쪽 부분의 함수도 너무 짧다, 그렇지?
이쪽 노란 색깔 함수도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럼 어때? 빨간색의 F 인버스 X지. 노란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가 만나는 점은 어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6번으로 돌아가 보면 6번은 왜 그렇게 풀어도 됐었냐면 최고 최악의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축이 1인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범위가 1보다 오른쪽 크거나 같다. 그러다 보니 증가하는 함수였고 증가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y는 x의 교점으로 넘어가도 됐었던 거야. 근데 10번 문제는 어때? 10번 문제는 보기 니은은 무조건 f 인버스와 f의 교점은 y는 x 위에 반드시 있다라고만 하고 있잖아. fx가 증가함수야? 그런 말이 없는데 왜 y는 x 위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만약에 fx가 감소였다면.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알았죠?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넘어온 김에 기억, 디귿, 리을도 같이 해버립시다. 일단 디귿은 리을은 무조건 틀렸다. 그쵸? 왜?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다. fx가 gx가 그냥 임의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항상 성립한 거 아니다. 맞죠? 기억으로 갑시다. 기억은요. fx와 gx, f와 g의 치역이 서로 같다. 그러면 f는 g다? 치역이 똑같다고 해서 함수가 같냐? 아니잖아.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치역을 찾아봤더니 같을 수도 있잖아. 땡. 그 다음 디귿은 이것도 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얘도 땡.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틀린 게 맞는 게 없어. 디귿은 왜 틀려? G라는 녀석의 치역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두고 있잖아. 근데 G 합성 fx의 치역은 G 속에 들어간 게 fx가 속에 들어갔으니까 fx의 치역만을 fx의 치역만을 정의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놈에 의한 치역은 달라질 수 있지. 정의역의 범위가 어때? 좀 더 좁아졌잖아. 그럼 치역도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제 7번으로 가보자. 자, 7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중초고학교 시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좀 봐뒀으면 좋겠어. 자, 일단 가봅시다. 전체 집합은 12하의 잔수 1, 2, 3, 4, 5,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합집합의 여집합. 그 녀석을 지금 1, 2, 4, 5, 9라고 하고 있고 교집합은 7과 10, 7과 9를 원소로 가져요. 7과 10이네. 그럼 여기까지 벤달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어때요? 교집합에는 7과 10만 들어가면 되고 합집합의 바깥쪽에 1, 2, 4, 5, 9를 넣어주면 된다. 그렇지? 이런 벤달그램이 그려졌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를 만족시키래. 그럼 뭐야? 얘네들은 C에 의해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지 A, B의 영향을 받진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받든 말든 상관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7과 10은 어차피 A와 B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에 있든 없든 양쪽 집합이 갖게 해주는 원소들. 얘는 C가 같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 몇 승? 7승계가 되니까 가질까 말까. C가 얘네들의 원소를 1을 가질까 말까 두 가지, 2를 가질까 말까 두 가지. 128이 나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 여기 있는 원소들 고민해줘야지.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개인데 여기 지금 7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을 거야? 3개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3개의 원소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 여기 뭔가 하나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원소는 A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좌변은 무조건 포함하는 원소야. 근데 얘는 B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C가 가져주지 않으면은 둘은 달라지게 돼요. 즉 C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뭐? 여기 있는 3개의 원소는 C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다 포함을 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수를 찾아주면 1이에요. 반드시 가져야, 그래야 A 합 C랑 B 합 C가 같아지. A만 가진 것들은 여기서 C가 가져주고 B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C가 가져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답은 4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잘 봐뒀으면 하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할까? 8번은 이거 아까 누가 질문했었는데, 수업 때 질문했었는데, 얘는 왜 나와요? 함수의 그래프 단원. 수학하의 함수 단원에 나오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 그려볼래? 그 중에 절대값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이쪽 유형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려봤던 단순한 형태의 절대값 그래프. 그럼 지금 요 녀석 볼 건데요. 요 녀석. 어떻게 그려요?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녀석을 기준으로 V자 모양으로 생기는 함수. 그리고 y는 a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때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를 어디로 힌트를 줬냐면 중등기하. 얘가 지금 얘 왜 마이너스 3이야? 1.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의 길이가 2거든. 여기도 2거든. 닮음에 의하여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져요. 어디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x가 되는 거야. 또는 미지수 2개 잡기 싫다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편인데, 요 놈의 높이를 먼저 찾을 수 있잖아. 얘가 a고 얘가 y좌표 마이너스이니까 둘이 뺀 거 a 플러스 2거든. 여기도 a 플러스 2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그게 32이라서 a 플러스 2의 제곱은 64가 되고요. 제곱으로 했을 때 64가 되도록 하려면 8의 제곱. 그럼 a는 6이어도 상관없지만 마이너스 8이어도 상관이 없거든. 마이너스 10. 근데 마이너스 10은 안 되죠. 왜? 상수 a라고 해서, 양수 a라고 하진 않았지만 a가 6인 이유. 왜 그렇다?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건 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노란색과 둘러싸인 게 없잖아. 누가 봐도 x축보다 올라가야 되잖아. 뭐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생기지. 그래서 a는 얼마입니다? 6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알았죠? 4번.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봅시다. 9번 문제는요, 가만 가지고 보면은 마플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 나만 가지고 봐도 마플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 그 자주 나오던 문제를 짬뽕해서 둘 다 물어보는 하나의 문제를 만들었어. 딱 내신 스타일이다, 그치? 어때? 이번에는 여기 있는 녀석들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대? 요렇게 된대. 그래서 너희들은 가의 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n-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이 어디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범위 안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여기인 건 명확하고 등호는 점점이니까 붙어도 상관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n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n은 뭐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가의 답이고요. 종속했으니까 두 개겠다. 그치? 그 다음 나도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어떤 실수 y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있는 어떤 놈들은 이 안에 있다.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 1번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먼저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달래?
이 n-2부터 n 플러스 3까지라는 그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 저기 작은 m에서부터 쭉 올라오다 보면서 겹치는 놈, 어떤 놈은 노란색 안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 말은 겹치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라서 일단 뭐가 왼쪽 끝이 어디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 끝인 n 플러스 3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면은 일단 겹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왼쪽 경계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왼쪽 경계 끝인 n-2는 4보다는 왼쪽에 있는 상태일 때까지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m은 -1보다 크고 나왔고 6보다 작게 나타져요. 몇 개 나왔어요? 정수. 자연수냐? 정수지? 몇 개예요? 9개? 요렇게 나오겠네. 그 둘이 더하니까 답은 몇 번? 11, 2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10번 풀이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11번 문제도 역시 지난 시간에 풀었던 종천고에서 나왔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거든요. 얘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냥 톡톡톡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녀석들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만족시킬지 생각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녀석이야. 일단 한눈에 딱 보이는 거 두 가지가 보이네. 뭐야? 예. A의 원소 중에서는 몇 개만 가지세요? 겹치는 원소를 2개만 가져주세요. 더 이상 겹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B가 어떻다? 포함을 한다. 누구를? C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는 B의 부분집합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럼 B에 있는 원소 중에서만 고민해보자. 자, A랑 겹치는 원소가 2개 있으라 그랬는데 1은 절대로 겹치면 안 되겠다, 그치? B의 부분집합으로만 되니까. 그래서 A의 원소 중에 B에도 있는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2개를 골라야 되고 여기서는 내 맘대로 골라도 돼. 안 가져도 되고 하나 가져도 되고 4개 다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B의 총 원소의 합이 3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너희들은 요 녀석에서만 합을 고민해봐. 제일 작은 거 2개 골라주면 5가 될 거야. 6도 되겠지. 7도 될 거고 8도 될 거야. 그리고 제일 큰 원소 둘이 더한 9도 될 거야. 다른 것들은 안 돼요. 그럼 이놈에 의해서 전체 합이 33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원소의 합이 33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합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여기에서 2, 3, 4, 5 중에 2개를 골라서 합이 5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2, 3을 골랐다 치면 전체 합이 33이 되려면 여기서는 어떤 합이 나와야 돼? 28이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27, 26, 25 요쪽에서 합이 4, 5 골라서 9가 되면 여기서는 24가 나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때 이제 너희들은 요쪽 원소를 고민을 하는 거야. 얘네 원소의 합으로서 가능한 거 어떤 거 있겠어? 뭐 13, 14, 15, 16 2개씩 골라서는 16까지밖에 안 갑니다. 3개 골라볼까요? 원소의 합이 3개가 된다. 합은 제일 작은 거 6, 7, 8 더해준 거 얼마예요? 21부터. 제일 큰 거 원소 합 3개. 7, 8, 9. 얼마야? 24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소 4개 다 가져도 상관없지. 원소 4개를 가지게 되면 얼마야? 합이 30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30. 우리가 원하는 합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요렇게 돼야 되겠죠? 원소는 이렇게 골라주고 요렇게 골라줘야 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C는 4, 5 가지고 7, 8, 9 갖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는 C 빼기 A 뭐예요? 7, 8, 9를 갖겠죠. 그 원소 3개를 뭐 해주시면 돼요? 곱해달라는 문제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맞나요? 그래서 7, 8, 9 곱해봐. 얼마야? 1의 자리만 계산하면 금방 한다. 그치? 7, 8, 56. 6, 9, 54. 4로 끝나야 되니까 답은 5번이겠네. 됐나요? 다음 12번 가도록 할게요. 뭐 필기해야 되는 것들은 너희들이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면서 따라왔으면 해요. 자, 12번 가보도록 하자. 12번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귀류법 수업 때 얘기했었죠. 귀류법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아름고처럼 빈칸 추론형보다는 약간 그냥 그 증명 자체를 해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이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냥 증명하세요. 이거 하나도 없이. 근데 대부분의 증명 문제들은 지금처럼 빈칸 추론형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빈칸만 잘 집중하면 돼. 아, 뭐래? 얘는 이거다. 그냥 3K-를 제곱하는데 3으로 묶어달라잖아. 3K-를 제곱하면 얼마야? 9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묶을 수 있는 놈만 묶어봐. 3K제곱 마이너스 2K 묶여 들어가고 플러스 1만 따로 있는 거라서 얘가 가가 되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3K-2의 제곱이 9K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가 되는데 3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지. 얘도 플러스 1이야. 그러면 4를 플러스 3과 플러스 1로 바꿔서 이렇게 가달라는 얘기였지. 플러스 3은 여기에 묶여 들어왔고 1은 따로 있는 상태로. 그럼 얘가 나의 빈칸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달라 가보자. 이므로 음이 아닌 정수 m이 존재하여 C제곱은 뭐래요? C제곱은 뭐래요? C제곱이 뭔데? 요거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C제곱 따로 A제곱 B제곱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C제곱을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자, 보자. 그때 C 자체가 뭐야? A, B, C는 얘 또는 얘로 나타날 수 있는데 C를 제곱을 하면은 얘를 제곱하든 결국 3의 정수 플러스 1, 3의 정수 플러스 1꼴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3m 플러스 1꼴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자, 여기 A는 B는 이꼴 또는 이꼴. 다시 뭐? A, B도 얘 아니면 얘래. 그럼 A제곱과 B제곱은 얘의 제곱 아니면 얘의 제곱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3정수 플러스 1이나 3정수 플러스 1꼴이래. 그 A제곱과 B제곱을 더했잖아. 그럼 3정수 플러스 1과 3정수 플러스 1을 더하면 3으로 묶어주면 정수 더하기 정수 묶여 들어가고 여기는 플러스 1과 플러스 1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이꼴 해달라는 얘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둘이 달라! 라고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1과 2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F1 더하기 G2라서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해보면 답은 1번 나올 겁니다. 1번. 알았죠? 13번으로 가볼까? 안전동아리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집합인가 보다. 100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심폐교육,
심폐소생교육, 수상교육. 그래서 나는 뭐 소, 심, 수라고 해서 집합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래 상관없지. 전체 집합은 100. 가보자. 호방과 심폐 중 적어도 하나니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집합이 되겠네요. 90명. 두 번째. 소방과 수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소방과 수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심폐소생과 수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교집합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회원. 어디야? 여기 얘기한 거지. 그리고 모두 이수한 사람. 여기지. 없대. 아, 됐네. 그럼 그래 가자. 좀 이상한 상황이다. 그치? 소. 심폐. 수상. 여기에 0명. 여기 0명. 그러면 전체 집합은 합집합으로 되는 거지. 요게 전체 집합이지. 100명. 자, 갑니다. 첫 번째. 여기. 소, 수, 교집합 여기인데 15가 여기 몽땅 다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가 0이니까. 심, 수도 마찬가지 여기에 10명 다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더 만들 필요 없어. 더 만들 필요 없이 소와 심, 소방과 심폐소생의 합집합이 90이라고 하니까 요만큼을 90이라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빨간색 전체 집합이 100인데 요 파란색 부분이 90이면 얘가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끝났죠?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찾아주세요. 10, 10, 15. 답은 35. 1번. 됐나요?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까? 14번으로 갑니다. 얘는 우리가 역시 대칭차집합과 함께 수업 때 많이 하던 녀석 중 하나다. 그치? 배수집합. 교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뭐 교집합 뭐 식이 복잡할 때 교집합부터 가는데 식이 복잡한 건 없고 교집합은 딱 한번 여기 등장한다. 그치?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래?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뭐여야 돼? 최소공배수. 6과 8의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24죠? 틀렸네. 땡.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봐. 얘가 배수꼴이야. 3의 배수. n의 3배. 얘가 3n의 약수꼴이다. 자, 두 개의 집합에 대한 얘기야. 어느 한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는 배수집합일 때는 n과 n은 무슨 관계? 서로 배수약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었어. 그때 더 큰 집합이 더 작은 수야, 큰 수야? 배수집합으로 갈 때는 집합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뭐? 작은 놈의 배수가 더 큰 놈의 배수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작다 크다는 진짜 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n보다 약수라는 의미로 작은 거. 예를 들어봐. 8의 배수가 많겠어? 2의 배수가 많겠어? 당연히 2의 배수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더 큰 집합에 더 작은 약수를 넣었다? 3인 거지. 배수니까. 배수집합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20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A의 20이란 거는 20의 배수의 집합이다. 그치? 누구를 원소로 가지겠어요? 20, 40, 60, 80,
100까지. 100.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원소의 개수 승계. 근데 진 부분집합이니까 하나 빼야지 31개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번 보기 보자. 리을은 어려워. 어렵다. 생각을 좀 해야 돼. 얘네. 합집합인데 5와 2는 서로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라서 하나로 합치지 못해. 그래서 이 녀석은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A3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3, 3의 배수. 몇 개만 좀 써볼게요. 삼의 배수. 이런 식으로 나같이. A3는 이만큼 있었어. 근데 얘들을 빼겠대. 얘들이 뭐야? A5, 5의 배수랑 A2, 2의 배수를 합집합한 거. 그럼 일단 뭐 다 빼? 2의 배수들을 다 빼봐. 일단 전체 3의 배수가 몇 개 있었어? 33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짝수를 뺄 거야. 몇 개가 있겠어? 6부터 96까지 몇 개 있겠어? 개수는 너희들이 세봐요. 10, 얼마야? 16개 있네. 그리고 짝수만 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빼야 돼? 5의 배수들도 빼야 되거든. 어디서 빠져? 근데 방금 짝수 뺄 때 30을 뺐어. 근데 또 빼봐. 그런 식으로 쫙 빼봐. 5의 배수 몇 개 있어? 정확하게는 15의 배수죠. 3의 배수 노란색 중에서 15의 배수 찾는, 5의 배수 찾는 거니까. 15의 배수 몇 개 있겠어? 6개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빼면 어떻게 빼?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이 30 같은 거. 중복해서 뺐지. 흰색에서 뺐는데 빨간색에서 또 뺐지. 그럼 30의 배수, 30, 60, 90. 3개는 다시 더하자고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요? 24? 14. 14가 되겠네. 15? 틀렸네요. 14여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네? 2번이 되겠죠. 됐나요? 리을은 14여야 합니다. 우변이.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까? 자, 15번 갑시다. 15번 진짜 조심해서 풀어야 돼.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강조하던 그 녀석이에요. 뭐? 이참수는 대칭이다. 대칭이다. 15번 문제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해야 돼? F 안에 G가 들어갔고 F 안에 X가 들어가면 당연히 GX와 X가 같아져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왜? fx 자체가 이차함수라서 대칭꼴이야. 여기가 gx였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x였고. 그래도 함수 값은 같아지거든. 그래서 fx의 대칭축이 x는 2죠. 그래서 너희들은 x와 gx의 중앙값, 평균. 정중앙, 중점이 뭐다? 2여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gx와 x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로 가보자. 해서 요 두 가지를 모두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풀어주면 요거 넘어가. 그럼 뭐야? gx에서 x를 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x제곱에 2x에 a-4는요. 요 방정식의 실근과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주면 돼. 그럼 얘가 다 합해서 이거 전부 다 합해서 실근이 몇 개가 되니까
두 개가 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개 가질 때 제가 허근,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양수일 때 음수, 제가 두 식을 가질 때 얘가 허근, 제의 판별식이 양수일 때 얘가 음수. 맞지? 그 다음에 둘 다 중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 중근이 겹쳐야 돼. 달라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치? 둘 다 판별식 0이 되면 되긴 한다. 그치? 그래서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얘는 사실 판별식을 잘 안 쓰긴 하는데 1차항이 없을 때는 그냥 판별식으로 갈게요. 뭐예요? 0제곱에 마이너스 4a. 즉 그냥 마이너스 4a. 얘 판별식은요? 4분의 d네. 식정리. 그래서 너희들의 판별식은 두 개 다 찾았다. 그치?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4a와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와 5 마이너스 a. 그럼 그게 둘 다 빵빵이어도 되는데 빵이 될 때 빵이 안 된다. 그치? 그럼 이번에는 양수면 음수거나 음수면 양수다. 뭐하다?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뭐하자? 곱해서 음수예요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이너스를 부호 바꾸는 용도로 써버리면 2차 부등식 문제라서 그냥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정수의 총합 1, 2, 3, 4 더하면 10. 됐죠? 이렇게 3번이 답이라는 거 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너네가 이제 좀 많이 풀어봤을지를 모르겠어. 마플 시너지 함수 단원에 보면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기 행복한 1등급에 있는 문제예요. 너희가 숙제 제대로 했다면 풀었던 문제야. 16번.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나 풀었어 하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 fx의 의미는 뭐다? 각 자리에 f 안에 들어간 녀석의 각 자리에 숫자들을 다 더하세요. 예를 들어서 f 안에 9가 들어가면은 9 자릿수 숫자 9니까 9. 999가 들어가면 999 더해서 27 나와야 돼. 789가 들어가면 F789는 15, 7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24. 그냥 24. 24가 F에 들어가니까 2 더하기 4, 6. 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자, 어쨌든 얘는 뭐 그걸 아세요라는 의미는 아니고 해석해보자. 0이 들어가면 0이라고 하는데 F에 10n 플러스 K는 Fn 플러스 K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로 들어가 볼게. F 안에 123이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F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10n 플러스 K. K는 0과 9 사이는 정수로만. 그래서 3으로 만들고 120은 따로 10 곱하기 12로 가달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때는 뭐 어떻게 하자? 앞에 있는 녀석은 10을 떼버리고 N만. 10을 떼버리고 N만. F에 다시 넣고 그 다음에 3은 3으로 끄집어내세요라는 얘기야. 한 번 더 F11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야. K를 10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10 곱하기 1과 2로 따로 뜯어줘. 그럼 이 녀석은 F1로 가고 나서 이렇게 뜯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그래서 얘는 0, F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 근데 F0은 0이니까 사라지자. 그럼 결국 1, 2, 3이고 이게 뭐다? 각 자리의 숫자들 더하고 있는 거라고. 그 과정을 좀만 잘 쳐다보면. 그래서 보자마자 기억은 F9. F 안에 들어간 수의 1의 자리에만 9가 있으니까 그냥 9의 합 9. 3이고요. 니에는 F의 999는 9 더하기 9 더하기 9 나와야지. 27 나와야 돼. 이것은 먼저 F789를 찾아보자. F789는 얼마예요? 7 더하기 8 더하기 9니까 24. 근데 이 녀석은 한 번 더 F에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 얼마야? 6. 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리을은 보자마자 알겠어? 100의 자리 A, 10의 자리 B, 1의 자리 C인 수가 F 안에 들어갔어. 이 녀석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는 거꾸로 가보면 C 더하기 B 더하기 A. 똑같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C 더하기 B 더하기 A나. 3. 그 다음 마지막 미음.
각 n이라는 수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 수도 4의 배수여야 돼?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있어? 62. 아무거나 떠올려봐. 31 뭐 이런 거 떠올려봐. 31도에서 4의 배수가 fn으로서 나온다고 해서 n 31도 4의 배수인 거는 아니잖아. 그럼 답은 기억, 디귿, 리을 3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아, 그 다음에 17번 어렵더라. 17번이 어려워. 18, 19번이 차들이 쉬웠고 17번이 어려웠어. 19번도 좀 어려웠고요. 17번과 19번은 약간 국제고 스타일인 것 같아.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냈습니다. 요거는 제대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 학교 시험에서 킬러 문제로 모의고사를 내는 학교들이 약간 이런 국제고 스타일을 띠게 되겠죠. 아름고는 조금 달라. 아름고는 좀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많이 올려놓는 스타일이라서 모의고사 스타일인 여기 학교랑은 조금 다르고요. 알았죠? 자, 7번 갑시다. 1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수 x에서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 fx와 gx가 있대. 그 fx, gx에 대해서 fx는 일단 뭐래?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자,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개수를 찾아보세요. 그게 fx의 의미래. 그치? 예를 들어서 fx 여기서 예시야. f7 이런 거는 뭐야? 7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1은 소수 아니죠? 2, 3, 5. 3개네? 3,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라는 얘기지. 또, 뭐 f 안에 2분의 9가 들어갔다. 그 2분의 9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니까 1, 2, 3, 4 중에서 소수 2, 3, 2개.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라는 얘기지, 예시. 그러고 나서 gx가 좀 많이 복잡하네. fx를 구해서 그놈을 2배 한 놈보다 x가 더 크면 fx라고 쓰면 되고, 뭐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fx 분의 1로 쓰래요. 그때 fx는 개수다 보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럼 만약에 리을처럼 최소값을 찾으러 갈 때는 음수 중에서 찾아주면 되고, 최대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양수 중에서 찾으러 가야지. 그치? 자,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의역이 크다 그래서 무조건 f값도 크니? 소수도 많니? 아니잖아. 그치? f3. f4는 아니네. f4. f5는 4보다 작은 소수도 2, 3, 2개고 5보다 작은 소수도 2, 3, 2개잖아. 똑같을 수도 있네. 탈락.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예시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다? f2분의 7이다. 2분의 7, 3.5죠? 3.5보다 작은 소수 2, 3, 2개. 그러면 이제 G에다가 넣을 거야. 여길까 여길까? X는 2분의 7이고 2 곱하기 fx는 4예요. 누가 커요? 밑에 게 크다 그렇죠? 그러면 요 범위로 들어가네. 따라서 G의 2분의 7은 2가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어요. 탈락. 됐죠? 얘도 한 개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어때? F5, 6, 7 다 찾아봐야지. G5, 6, 7. 먼저 F5를 찾을게요. 얼마예요? 2, 3, 2개. F6을 찾을게요. 2, 3, 5, 3개. F7도 찾을게요. 2, 3, 5, 3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랑 2 곱하기 F5랑 비교하면은 앞에 게 더 크고. 여기서는 X랑 2 곱하기 F6을 비교하면은 같아지니까 2범위라고 생각할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5랑 G7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7. 앞에 게 큰 거니까 위에 것 따라 그대로 얘 값을 읽어주면 돼요. 근데 얘는 반대 범위잖아. 그지? 반대 범위잖아.
부등호 방향 잘못됐다. 그렇죠? 탈락. 그 다음 리을 볼 거야. G의 최소값을 찾아라. G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거다? 마이너스 fx의 역수꼴에서 나올 거야. 자, 가장 작아지고 싶어. 가장 작아지고 싶으면 음수 상태에서 가장 작아지고 싶으면 얘는 커지면 되는 거지. 얘가 커지고 싶으면 분모는 작아지면 되는 거야.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봐. 이밖에 없니? G2 얼마예요? F2 얼마예요? 2보다 작은 소수 없죠. F3 3보다 작은 소수 1이죠. 그 다음 F4부터는 무조건 2거나 2보다 더 큰 수가 될 거야. 2가 나온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여기서는 이 범위를 만족 못하고 여기의 범위에서 처음으로 이 범위를 만족한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2가 맞을 거야. 그치?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x랑 2 곱하기 f2를 비교해주면 얘가 더 크거나 같나? 크네. 첫 번째 범위에 들어가죠? 아니에요. 여기 x값이랑 2 곱하기 f3를 비교하면 얘가 크죠. 마이너스 fx분의 1이 나오는 범위가 아니에요. 최소값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야. 여기서는 예. 나오네. g의 사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그게 g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알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g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저기 뒤쪽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일단 gx의 최대값은 7이 맞니? gx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놈의 최대값을 먼저 떠올려보면 소수의 개수가 7개가 다니? 20보다 작은 소수 중에 누구 있어? 1부터 20까지 2, 3, 5, 7, 11, 13, 15, 17, 15는 아니고 17, 19까지 8개잖아. 만약에 이쪽 범위에서 저쪽 뒤쪽 범위에서 소수가 9가 나올 수 있다면 8이 나올 수 있다면 미음번 보기는 틀린 거죠. x가 뭐일 때 생각해보자. 20일 때 생각해봐. f20 찾아보면 20보다 작은 소수 근데 여기서 x값이 2 곱하기 f20보다 크죠.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G20이 얼마예요? 그냥 F20입니다. 즉 8이 나올 수 있어요. 최소값은 7, 틀렸죠. 답은 1개. 됐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학교 시험을 치면 필러 문제에 해당하죠. 1등급 가르기 문제에 해당할 겁니다. 물론 찍어서 맞추는 객관식에서 이런 킬러를 주면은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되었나요? 자, 2개 남았네. 18번, 19번 2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18번 봅시다. 자, 합성함수의 식을 구해주세요. 합성함수의 식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거슬리는 함수는 fx지. 정역이 쪼개져 있는 녀석. 가자. 쉬운 건 그래서 g합성 fx야. 이걸 먼저 할까? 얘는 왜 쉬워?
속에 있는 게 쪼개져 있고 쪼개진 대로 그냥 똑같이 쪼개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fx는 x제곱이고 x제곱을 g에 넣는다. g는 2x 플러스 1이니까 이 안에 x제곱을 그대로 쓰면 돼. 얘는요. 2x 플러스 1 자리에 fx를 이 녀석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바로 G합성 fx를 찾은 거예요. 정의어 범위까지 써줘야지. 이게 뭐예요? 제곱이야.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F합성 G야. 자, 요거는 X의 범위를 먼저 쪼개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F 속의 정의역인 GX가 양수일 수 있냐, 음수일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렇지? GX 자체가 양수, FX 안에 들어가는 FX의 정의역이 GX고 GX가 양수, 음수로 나누려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럼 요거보다 작아져야만 정의역 GX가 양수가 되겠지. 맞냐? 커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GX는 2X 플러스 1을 어디다 넣어주세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서는 2X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얘도 2X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그냥 전개하지 말자 얘는. 밑에 것만 전개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 맞나? 됐네요. 됐죠? 잘 정리하시고요. 합성함수 구해봅시다. 자, 마지막 19번 갑시다. 자, 19번 문제. 19번이 어려워.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집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 이상 만나본 문제일 거야. 내가 푸세요 하는 문제들만 푼 사람들은 아마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괄호 2번은 어디 있지? 아, 밑에 이렇게 해놨구나. 자, 가보자. 일단 G도 있고 H도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1번 문제는 그냥 fx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1번은 빨리 해버리고 2번, 3번 풀 때 이제 gx, hx 한번 고민해보자 같이. 자, 1번만 먼저, 즉 fx만 먼저 한번 볼게요. fx 이거 뭐 하고 있어? 1번은 p, fp 즉 p, fp 즉 fx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가진다. 그치? 근데 fp가 뭐 하는 거? 이 녀석이랑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냥 집어넣는 거지. 전개. 요렇게. 그러고 나서 P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P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 풀어서 그냥 방정식을 푸는 풀이. 요거 하나 있겠다. 그치? 맞아요?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아마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두 번째 풀이는 모기. 두 번째 풀이는 y는 fp라는 함수 그리고 요 함수 y
교점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해도 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fx라는 함수를 그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찾았지. 뭐야? g라는 함수가 t가 3일 때를 보고 있는 거지. 맞니?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치?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된다? 첫 번째, 여기 3, 마이너스 2에서 꺾여 올라가는 함수. 이게 무슨 함수예요? fx죠. 그 다음에 얘를 그리는 거야. 3, 10에서 저쪽 위에 있겠다. 그치? 이렇게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요 점과 요 점 찾으러 가야지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알았죠? 그렇게 푼 사람들도 잘 했어요. 근데 2번, 3번 풀 때 어차피 이 생각을 계속 할 거라서 나는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요 녀석 찾자. 얘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을 꼬리기 때문에 하나만 찾아주면 답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요쪽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쪽. 뭐예요? fx 중에서 절대값을 그냥 푼 거. 얘랑 이 함수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주면 x값은 뭐 나와? 그 중에서 우리는 얘 찾고 있었지? 6이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6,1. 그러면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뭐겠어? 0,1.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답은 0,1과 6,1이라는 점을 요점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됐죠? 1번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원소날법이 할 때 이거 중괄호 없으면 다 틀렸어요.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중괄호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냥 교점만 찾고 끝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9번에서 나오는 2번과 3번이죠. 자, 이거 2번, 3번, 특히 3번이 좀 많이 어려웠어. 이거를 사실 내신으로 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좀 복잡하기는 해.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객관식에서 빨리빨리 풀고 온 사람들. 어쨌든 2번과 3번 한번 보도록 할게. 2번 문제는 뭐예요? 알파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알파보다 t가 더 커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항상 hx와 y는 마이너스 2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참이니? 그런 최소값 구해볼래? 일단 fx, gx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너네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그치? 그래서 fx, gx, hx를 먼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저게 뭔지를 알아야 뭐 2번, 3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fx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gx는 자, gx는 너무 높다. 10까지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겠네. y좌표가 10이고 t, 10을 꼭지점을 하는 최고차계속 음수인 gx. 뭐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기면 되고 t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기면 돼. t가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gx를 하나로 딱 그려줬을 때 hx는 뭐야? fx라는 함수랑 gx끼리 비교했을 때 fx가 크면 fx를 따라가시고요. fx, gx 비교했을 때 gx가 크면 gx 따라가세요. 흰색과 노란색 함수를 겹쳐서 그렸을 때 크다.
위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세요니까 뭐 예를 들어서 t가 이게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이게 gx라면 이렇게 따라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큰 함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치? 그때 이제 여기 계속 가보자. 알파라는 어떤 값보다 크게 만들었을 때 지금 이거는 t가 여기 있는 거고 알파가 어딘지 몰라.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알파가 여기 있다 쳤을 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hx라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y는 마이너스 2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자, 이번의 상황이 원하는 거는 이거야. 잘 봐. 이번의 상황은 y는 이랑 이놈에서 무조건 만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어디서 끊어져야 되냐면 딱 요 점을 지나게 요렇게 생기는 상황이 만약에 gx가 된다면 그때 이 fx는 어떻게 그려질 거고 큰 함수, 흰색 함수와 노란색 함수 중에 큰 함수 따라가지. 그때 이 빨간색 hx를 잘 보면은 y는 이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만약에 그놈보다 더 오른쪽으로 t가 이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빨간색은 주황색과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 순간이 있니?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알파를 찾아봐. 이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이때의 상황. 이보다 더 오른쪽으로 g가 이동하더라도 항상 그대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걸 g가 지나야지. 그래서 gx에 3 넣어봐. 얼마예요? 이거다, 그치? t값을 찾아주면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끝. 이게 2번 문제의 답이에요. 3번도 풀어볼 건데 3번도 이거랑 거의 똑같아. 똑같이 시작할 거야. 됐어.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y는 hx라는 함수랑 y는 k라는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 되도록. 즉 어떤 실수 t니까 이런 것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참. y는 k와 hx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그림 저기 있는 그림을 살짝 축소해서 그려볼게. 자, 여기 와 있다. 이 함수가. 그러면 hx는 이거죠. y는 k를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어? 네. k로서 가능한 것은 2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점점 다가올 거야. 그럼 두 번째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겠어? fx가 이제 살짝 침번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겠지. 그래도 y는 k를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어? 네, 하나 있네요. 얼마? 또 2요.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와. 그러다가
요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는 이런 함수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나온다, 그치? y는 k를 그렸을 때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네.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찾을게요. 어디까지는? 잘 봐. 바로 1번의 상황이 딱 그려져. 이렇게 되게 되면은 h를 그려봤을 때 y는 k가 한 점과 이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죠. 왜? 요 두 개의 함수값이 일치하거든. 아무리 k를 올린다 하더라도 한 점에서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에서 나오게 할 수 없네. 그럼 그 전보다라고 하면은 얘를 잘 봐. 움직이다 보면 요 값이 이참수가 올라가면서 움직여. 이거보다 작은 k들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얘를 찾아줘야 돼. 그때 y좌표는 아까 1번에서 뭐라 그랬어? 1번에서 0,1과 6,1 1이라고 했잖아. 그치? 됐어요? 그래서 k는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잠깐만. 이게 y는 2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였지? 이 마이너스였지?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것부터 존재하고요. 그게 k가 점점 올라갈 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만족하고 있어. 그러다가 뭐 1이 되기 직전까지만. 그래서 k의 범위는 요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끝.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세종국제고 시험이 괜찮아. 깔끔해. 문제는 되게 좋아. 근데 이제 뭐랄까? 어려운 문제들이 한 2개 정도가 있고 그 두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들 이런 거 17번, 19번 모의고사 문제들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학교 시험의 대부분 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참거짓이 조금 너무 까다롭게 내거나 많이 내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고는.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되게 쉬운 문제를 막 주다가 참고지수로 까다로운 거 한두 개 정도만 주다가 모의고사 문제 한 2개 정도 어려운 문제를 딱 넣음으로써 1등급 가르기 문제로 갈라지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학교 시험 내신 대비 내신 시험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풀이는 여기까지 합시다.